그냥 현장에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죠. 이 유실 문제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유해 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이제 뼈 조각으로 정정이 됐는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 그 유실 가능성이 해수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유실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글쎄, 배가 넘어갔을 때 바닥에 있었던 면이요, 좌현. 네. 그쪽에 방지망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지, 네. 그걸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방지망이 설치된 걸 봤는데, 예. 뉴스에서. 그 밑에 바닥에 있었던 부분. 예. 근데 만일 그쪽 선실, 네. 그쪽 선실 쪽에 미수습자가 남아 있었다면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쪽에 바닥에 다 있었기 때문에 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올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반잠수선식으로 거기에 올라갔을 때, 계속 물이 빠지면서, 예. 유실됐을 가능성. 근데 그쪽에 사람이, 이제 미수습자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쪽 그렇죠. 사이드에. 만약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책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도 그쪽은 망이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그쪽에 미수습자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유실물을 막으려면은 그쪽도 막아줘야 되죠. 예, 그게 이제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3년이나 바닷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미수습자는 어떤 상태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수습 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외국에도 이렇게 이제 연구된 예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연구된 예가 있어요. 물속에 이제 사체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그런데 보니까 대개 이제 1년 6 정도 넘어가면은, 네.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든지, 또 미실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네. 뼈도 이제 다 노출되면서 관절, 네. 몸에 관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아하. 그런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36개월 됐는데 36개월 된 당시 외국의 문헌들 보면은 그럴 경우 남아있는 뼈는 이제 몇 개가 이렇게 남아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최악의 경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더라도 예. 뼈가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속에서 이제 물결도 있고 물 흐름도 있으니까 이게 관절도 풀어졌을 것이고 뼈가 한 자리에 없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 빠지면은 가장 이제 먼저 영향을 미치는 게 이제 물고기라든지 네, 그렇겠죠. 바닷물 속에서 살고 있는 갑각류라든지 비동물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파도도 있고, 염분도 있고, 해류도 흐르고, 이런 종합적인 요인으로 보면, 사람 자체가, 네. 조직이 연조직이 남아있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관절도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 예, 예, 흩어져 있을 가능성이. 예, 흩어져 있을 수도 있겠군요. 네, 그것도 이제 해류에서 한 자리가 그냥 흩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해수부의 작업 프로세스를 보면 수색을 하기 전에 소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색 전에 준비 작업으로 5일, 10일 정도 소요될 거라고 생각된다며 소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문제가 없습니까? 소독은 이제 꼭 해야 되니까요, 그 안에. 근데 그래서 소독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서 밟고 다닌다든지 그러면 안 되고, 네.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쏴놓든지 그렇게 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게 현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교란이 돼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면은 흐트러짐이 심해지겠죠, 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특히
소독한다 그러면 아마 물줄기도 아주 센 물줄기일 것 같은데 거기에 뼈 조각이 손상되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부서지지는 않지만은 이제 흩어지는 거죠. 유실될 수도 바닥 있다. 같은 데 닿았을 때. 그래서 소독을 할 때 이제 배가 옆으로 넘어졌으니까 네. 그쪽 사이드 넘어진 쪽으로 이제 시신들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죠. 네. 그러니까 그쪽은 정말 건드리지 않고 예. 나머지 면만 이제 뿌려 된다든지 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물줄기가 많이 강해지면 그게 벽을 타고 흘러가서 그 밑에 네. 뻘 같은 게 쌓여 있을 때 예. 이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굉장히. 소독도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 5일 만에 그 큰 배를 다 소독한다는 게 이게 너무 시간을 짧게 잡은 거 아닌가요? 원래 작년에 해수부 계획은 한 달쯤 잡았었어요. 예. 소독만. 소독하고 예. 소독하고 안전장치하고 뭐 이런 거 해서 한 달 정도. 예. 근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빨라졌는지 모르겠네요. 원래 계획은 한 달쯤 돼 있는 걸로 봤는데. 한 달 하던 걸 지금 5일 내야 한다고. 그것도 그렇게 지금 이미 배가 나왔으니까. 예. 이렇게 서두를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먼저 저희가 이제 그 안에 어떤 상태인지 그런 소독 같은 거 하기 전에 먼저 선발대가 들어가서 물론 안전장치를 해야 되겠지만 들어가서 그 상황을 보고 네. 그다음에 천천히 차근차근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겁니다. 교수님 생각으로는 애초 계획대로 한 달 이상 잡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도 상황은 그때는 이제 되게 격실이 굉장히 많고 크고 네. 그러기 때문에 한 달이란 시간 내에 차근차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새 자꾸 뉴스에 보니까 뭐 열흘에 한다는 이렇게 짧게 며칠에 한다는 것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서두르나 하는 생각이 좀 있네요. 서두르지 말고 예. 유도 좋으니까 천천히 유해한테 어떤 손상이 가지 않게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유해 발굴 전문가로서 세월호를 이제 세워서 작업을 한다, 뭐 선체를 3등분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조사 차원에서 그러니까 그 사건의 실체를 조사하는데 절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있는데 이 유해 발굴 차원에서 절단하거나 하는 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안에 지금 뻘이 저희가 가정하기를 배 안에 뻘이 있을 경우, 예. 뻘이 없을 경우, 예. 뻘이 있어도 뻘이 많이 쌓였을 경우, 조금 쌓였을 경우 이제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만일 뻘이 많이 두껍게 있어가지고 뻘 안에 유해들이 있다면은 네. 또는 뻘이 얼마 없어 지금 보니까 유실되는 데서 뻘이 같이 나온다 그러는데 네네. 물기를 먹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만약 움직이면은 예. 뻘이 움직이게 되죠. 그 안이 예. 움직이면은 그 유해들이 같이 이제 흩어진다든지 다른 유해하고 섞인다든지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먼저 수색대 중에 선발대가 들어가서 네. 어린아이 미수 숫자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그 위치를 가서 먼저 보고 예. 그렇게 세워도 괜찮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세워도 되고 예. 만일 세우면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섞인다든지 흩어지겠다 이렇게 생각되지만 세워서는 안 되죠. 아하.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해봐야 되죠. 작업 순서가 틀렸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죠, 예. 예. 지금은 이제 일단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작업을 빨리 하기 위해서 자르고 그리고 소독을 5일 만에 빨리 하고 이런 식의 신속한 일정들인데 그게 아니라 먼저 보고 예. 그리고 유해의 위치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세워서는 그 유해가 흩어진다든가 이게 보존이 안 되면 안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리고 오랜 시간을 가지고 소독을 해야 하고 뭐 선체 절단도 사실은 절단하는 부위에 유해가 있다면 그 유해도 같이 절단되는 거니까요, 완전히. 그렇죠. 예. 예. 그거는 게다가 흩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마도 뭘로 절단할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한 힘으로 절단할 텐데 그럼 유해도 박살이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그렇죠. 이제 예. 박살이 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충격을 받아서 진동에 예. 것들이 뭐 이렇게 서로 모이기도 하고 하여튼 그 방법은 일단은 먼저 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조사가 먼저. 자, 그러면 오랜 시간 이런 발굴 작업을 해 오셨던 분으로서 물론 이런 똑같은 환경은 아니겠지만은 유해 발굴을 하는 게 얼마나 정교하게 해야 되는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일반론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는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이제 저희가 유해 발굴 같은 거 이제 민간인 희생자들 뭐 60년대, 70년대 거 할 때 예. 마찬가지고 이제 유해 발굴, 감식, 봉안이라는 게 순서가 있죠. 매 순서마다. 예. 근데 매 순서마다 아주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그 부사부로 막 베낀다든지 거기다 어떤 외부적인 물리적인 힘을 가하면은 그 유해가 손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해가 나올 수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에서부터는 전부 다 수작업입니다. 손으로. 예. 손으로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붓으로 털어가면서 유해를 그래도 유해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흑성 같은 걸로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스친다든지 그러면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의 문화재 발굴보다 더 정교하게 해야 할 그런 작업들이죠. 그런데 세월호 같은 경우는 그 유족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만일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해가 손상을 입는다든지. 또 다른 상처죠. 예, 그런 유족들에게 또 하나의 상처를 주고 또 엄청난 그 파장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문화재 발굴보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과정이 그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사람 뼈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됩니까?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 대학에서 훈련받은 체질인류학이라고 하는 과목에서 사람 뼈 대학을 훈련받은 사람들, 예. 또 유해 발굴 현장에서 실제 해본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같이 작업을 해줘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런 역할을. 왜냐하면 이제 그 수습대원이 들어가는데 그 일반인 그 용역회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분들은 그 뼈에 대한 그 이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뼈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무심결에 손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받은 전문가 내지 또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들어가서 현장을 이렇게 통제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이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게 정말 핵심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현장을 최대한 보존해야 되고 어설프게 뭐 세운다, 절단한다, 뭐 5일 만에 다 끝낸다 이런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되겠군요. 그렇죠. 저희가 3년을 기다려왔는데 예. 조금만 더 기다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세요. 지금까지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였습니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네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쪽에 그 바닥에 다 있었기 때문에 망을 설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고, 그죠? 만약에. 예. 그래서 이제 들어 올렸을 때, 예. 그리고 이제 그 반잠수선식으로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 계속 물이 빠지면서, 예. 유실됐을 가능성. 근데 그쪽에 사람이, 이제 미수습자가 없었으면 괜찮은데, 그쪽 그렇죠. 사이드에. 만약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조치를 책임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지금도 그쪽은 그 망이 없는 걸로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글쎄, 배가 넘어갔을 때 바닥에 있었던 면이요, 좌현. 네. 그쪽에 방지망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지, 네. 그걸 저는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위에는 방지망이 설치된 걸 봤는데, 예. 뉴스에서. 그 밑에 바닥에 있었던 부분. 예. 근데 만일 그쪽 선실, 네. 그쪽 선실 쪽에 미수습자가 남아 있었다면은,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유실의 그냥 현장에서 뼈 조각이 발견이 됐죠. 이 유실 문제 짚어봐야 하겠는데요. 유해 발굴 권위자 박선주 충북대 명예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는 미수습자 유해로 추정된다고 했다가 이제 뼈 조각으로 정정이 됐는데, 이제 이 사태를 보면 그 유실 가능성이 해수부에서는 거의 없다고 했는데 말이죠. 예. 그런데 유실 가능 외국에도 이렇게 이제 연구된 예가 별로 많지는 않지만은 네. 연구된 예가 있어요. 물속에 이제 사체가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 그런데 보니까 대개 이제 1년 6 정도 넘어가면은 네.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물론 이제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옷을 입었다든지 또 밀실이 이렇게 막혀 있다든지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조직은 다 없어지고 네. 뼈도 이제 다 노출되면서 관절 네. 몸에 붙어 관절들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만일
그쪽에 미수습자가 있든 없든 간에 네. 유실물을 막으려면은 그쪽도 막아줘야 되죠. 예. 그게 이제 100여 군데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걱정이고 또 한 가지 저희가 궁금한 것은, 이제 그 3년이나 바닷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 미수습자는 어떤 상태일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저희가 3일 전에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수습 방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